제목 장하준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 교수는 한국 출신의 경제학자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다. 신고 전학파에 반대하는 비주류 경제학자며 영국에서 활동하는 학자답게 모든 논문과 저작을 영어로 집필한다. 2003년 사다리 걷어차기로 미르 달상을 수상하고 2005년 레온티 F상 최연소 수상자가 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2014년 영국의 정치평론지 프로스펙트가 매년 선정하는 올해의 사상가 50인 중 9위에 올랐다. 이념으로부터 사실을 분리하는 것만큼 학문의 발전에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런데 숫자를 기반으로 하는 학문치고는 놀라우리만큼 경제학 종사자 중에는 이데올로기 신봉자들이 많다. 특히 자유시장 자본주의는 효율적이고 정의롭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국민과 기업이 자기 뜻에 따라 자원을 최적의 방식으로 배분하기에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사람일수록 더욱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므로 정의롭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념으로 말미암아 국유 및 공공기업의 민영화, 금융 및 산업의 규제 완화, 무역 자유화, 소득세 인하, 복지 지출의 삭감 등이 이루어졌다. 이 같은 정책에 따라 전반적으로 일부 집단이 조정되는 결과가 나타났지만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주장에 우리는 그러려니 해왔다. 장하준 교수는 실제로 이와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났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정책을 도입한 부자 나라가 대부분 불평등의 확대, 성장 둔화, 정치 경제의 불안정성 등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장하준은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에 이를 겨냥한 저서를 내놓았다. 바로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다. 장하준은 이 책을 통해 지난 30여 년간 세계를 지배해온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과연 자본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유일한 최선의 방법인지 진단하며 더 나은 자본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사실 알고 보면 대다수 국가가 프리드먼 같은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이 사회주의 정책으로 간주하는 산업보호, 외국인 직접 투자 제한, 국유 기업 운영 등을 통해 경제적 독립으로 향하는 길에 올라서지 않았는가. 장하준은 역사적 사실과 주변 사례 23가지로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던 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이면을 짚어내며 지금의 잘못된 자본주의가 아닌 진짜 자본주의에 대해 이야기한다. 따라서 자신의 책이 반자본주의 선언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윤 추구가 주는 동기의 힘을 믿으며 시장이 사회적 경제적 목표 달성에 극도의 효율을 발휘하는 기관이라고 본다. 하지만 자유시장 자본주의란 이념은 자본주의의 한 형태일 뿐이고 지난 30년간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성장을 저해하고 불평등을 확대했으며 금융 붕괴의 빈도를 늘렸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도 역설한다. 이에 자유시장주의가 그동안 끼친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부가 한층 더 커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놀라운 결론을 도출하며 스칸디나비아 국가를 그 모델로 제시한다. 장하준에 따르면 큰 성공을 거둔 국가와 정부, 기업의 경우에는 자본주의를 대하는 태도가 전통적인 관점과는 미묘하게 다르다. 이념적이기보다 실용적이다. 그는 인간과 기업을 이기심으로만 움직이는 존재로 간주하는 모든 경제 이론이 장기적으로 더 성공적인 사회가 이룩되는데 기여하는 신뢰, 협동, 정직, 연대의식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시장 국가에서 살고 싶은가? 아니면 시장이 존재하는 국가의 시민이 되고 싶은가? 그것이 이 책을 관통하는 질문이다. 시장은 자유롭거나 자연스럽지 않다. 장하준은 자유시장 같은 것은 없다고 단언한다. 모든 시장은 인위적으로 창출되며 규칙과 조건이 따라붙는다. 시장을 구성하는 요소는 항상 정치적으로 규정된다. 더욱이 정부 개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장을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하려는 은밀한 동기를 숨기고 있다. 1819년 영국은 면화공장 규제법인 카턴 팩터리 레귤레이션 액트를 도입했다. 어린이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하루 1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9세 이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었다. 그러자 극심한 반대가 잇따랐다. 해당 법이 계약의 자유와 노동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물론 현재는 그러한 보호 조치가 당연시되며 시장 지형의 한 부분으로 간주된다. 장하준은 오랜 기간에 걸쳐 자유시장 규정에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주체는 우리 시민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자유시장이 자연적으로 생겨나며 사회나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이 허구라고 본다. 장하준에 따르면 시장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된 규칙으로 채워져 있다. 증권 거래소의 경우 까다로운 규제를 받으며 대다수 나라에서 생산물 배상, 책임, 제품 표시,
사업장 관련 토지 이용 제한 등과 같은 상거래 관련 규제를 광범위하게 시행해왔다. 임금도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통념과 달리 실제적으로는 정치적으로 결정된다. 고전파 경제학에서는 시장의 자금 수요에 따라 금리가 오르내린다고 보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창조물인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한다. 이처럼 임금, 금리, 더 나아가 가격도 상당 부분 정치적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면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은 허구에 지나지 않게 된다. 자유시장 정책으로 빈국이 부국이 될 수는 없다. 영국 최초의 산업인 모직물 제조는 대표적인 유치산업으로 저지대 국가의 기술을 본뜨면서 시작되었다. 18세기에 모직물 산업이 발돋움할 수 있었던 까닭은 순전히 수입품에 대한 보호 관세와 정부 보조금 덕분이었다. 산업 성장기인 1720년에서 1850년대에만 해도 영국은 가장 강력한 보호주의 국가였다. 영국은 자국 산업이 세계를 제패한 1860년대에 이르러야 자유무역주의를 택했다. 19세기의 미국 역시 수입 관세가 40에서 55%에 달할 정도로 강력한 보호주의 국가였다. 노예 노동에 의존하던 이류 농업 국가가 세계 최고의 산업 강국으로 탈바꿈한 데에는 강력한 산업 보호 조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장하준의 주장이다. 현대 중국은 수십 년간 강력한 보호주의를 유지해왔음에도 경제 초강 대국이 되었다. 아직도 외국인 투자와 국경 간 자본 이동을 상당 부분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 중이며 대기업은 대부분 국가 소유다. 일본의 자동차 산업 성장에는 40년간의 보호주의와 정부 보조금이 주요했다고 장하준은 말한다. 학계의 권위자들은 그러한 조치가 실수이며 자유시장 정책으로 전환할 때만이 각국이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영국, 미국, 중국, 일본의 경우에는 들어맞지 않는다. 그러니 오늘날의 개발도상국이 자유시장 정책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장하준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적이 더 좋았던 시기, 즉 꾸준한 성장과 고용이 지속되던 시기는 시장 주도의 개혁이 아니라 국가 주도의 개발이 이루어진 때라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다.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신자유주의적인 구조 조정이 진행 중이던 1980년부터 2009년까지 1인당 소득 기준으로 0.2%에 불과한 누적 성장률을 보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그 이전 시기인 1960년에서 1970년대에는 1인당 소득 기준으로 누적 성장률이 1.6%였다. 중남미는 1960년에서 1970년대에 3.1%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1980년에서 2009년에는 1.1%에 불과했다. 개발도상국이 유치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는 합당하다. 어느 나라나 개발 초기 단계에는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시장이 작아 발전이 더딜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탄탄한 민간 기업이 아직 없으므로 정부가 산업을 개시하고 대규모로 자본을 투입해야 할 때가 많다. 그런데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게 원조와 차관을 제공할 때에는 보호주의 정책을 철폐하라고 요구한다. 요는 내 행동은 기대하지 말고 내 말만 따라서 하라는 것이다. 탈산업화 시대라는 허구. 요즘과 같은 지식 기반 사회에서 제조업은 더 이상 과거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개발도상국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건너뛰고 서비스 기반의 경제로 직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도가 제조업을 포기하고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었듯이 세계의 사무실로 변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 예다. 하지만 장하준은 제조업 없이는 본격적인 서비스 경제를 개발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서비스 소비자는 대부분 서비스가 창출된 지역에 산다. 따라서 수출 범위가 좁다. 게다가 수출 소득 없이는 외국에서 기술을 사올 수도 없다. 결국 제조업이 서비스 산업보다 생산성 향상 여지가 훨씬 높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탈산업화가 바람직하다고 믿는다. 실제로 중국 같은 나라에서 저비용으로 이뤄지는 실물 제조업이 금융, 컨설팅, 연구개발, 디자인, 연산 서비스 등의 고급 서비스 사업으로 대체되고 있는 조짐이 보인다. 그렇지만 영국의 경우 그러한 고급 서비스 산업 수출로 발생하는 무역 흑자가 GDP의 4%에도 미치지 못한다. 미국의 서비스 산업 무역 흑자는 GDP의 1%에 불과하다. 두 국가 모두 서비스 산업 무역 흑자로는 4%에 이르는 공산품 무역 적자를 메우기 부족한 수준이다. 장하준은 세이셸처럼 관광에 의존하는 극소수 지역을 제외하면 서비스 산업에만 매달려서 괜찮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나라는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정부의 판단력이 기업보다 나을 때가 많다. 자유시장 이론에서는 정부가 신생산업을 지원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본다. 그러나 장하준은 정부가 유망산업을 성공적으로 골라낸 사례가 많고 그중 경이로운 성공을 거둔 것도 있다고 말한다. 물론 저소득 국가의 수많은 고속도로, 제철소, 번드르르한 시설물 등이 하얀 코끼리 화이트 엘러펀트로 판명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가산업 경제 구축이라는 목표 달성에 기여한 국가사업도 많았다. 한국 정부는 1970년대에서 1990년대에 민간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독려했다. 이때 높은 수입 관세나 보조금 등의 장려책을 제시하면서도 국유은행의 대출 제공을 중단하겠다는 위협도 가했다. LG그룹은 섬유업에 진출하고 싶었지만 정부의 강요로 전선업에 진출해야 했다. 이 같은 개입으로 탄생한 전선회사는 현재 세계적으로 유명한 LG전자의 모태가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현대그룹의 조선업에 진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현대조선은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회사로 손꼽히는 현대중공업이 되었다. 자유시장 이론대로라면 이 같은 일들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 시장에 밀착된 기업은 투자처 결정에 최적화되어 있는 반면에 정부는 그렇지 못하니까 말이다.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부는 경제 계획을 세우는 주체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국가는 특정 경제 분야에서 큰 역할을 담당한다. 선진국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 비용이 전체의 20에서 50%를 차지한다. 더욱이 자유시장주의자들이라면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미국이 기술적으로 주도하는 분야는 대부분 미 정부의 넉넉한 연구, 개발 지원과 군비 지출에 힘입은 바가 크다. 싱가포르의 경우 잘 나가는 국유 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이른다. 프랑스 정부는 여전히 전략산업의 지분을 상당량 소유하고 있다. 전략산업은 기술 매입이나 개발을 위해 주기적인 자본 투입과 많은 인력 고용이 필요한 분야다. 장하준은 정부가 유망산업 선택에 실패한 사례도 많다는 사실을 부정하진 않는다. 그렇다고 정부가 유망산업을 제대로 골라낸 사례가 많은 것과 민간 기업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많이 저질렀다는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그가 강조하는 바는 정부는 악하고 기업은 선하다고 주장하는 자유시장 이념 때문에 국가가 경제 발전에 유리한 여러 선택지를 외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규제는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보호한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사상가로 꼽히는 허버트 사이먼은 조직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며 개인의 합리성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줬다. 인간은 불확실성과 복잡성에 직면하면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내놓는 컴퓨터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대신 움츠러들고 자발적으로 선택의 폭을 줄인다. 이는 영리한 행동이며 정부의 금융 규제 모형의 바탕이 된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 당시 연준 의장이던 그린스펀은 의회 청문회에서 은행을 비롯한 기업 조직의 이기심이 주주와 기업, 자본금의 보호에 최선의 방책이 되리라는 내 추측이 실수였다고 인정했다. 가장 똑똑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도 자기가 하는 일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마당에 우리가 이기심을 통해 최적의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믿을 이유가 있을까? 장하준은 규제가 통하는 까닭이 정부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척해서가 아니라 사이먼의 이론대로 정부가 알려지지 않은 미지수를 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여기서 미지수란 결과를 생각지 않고 이기심을 추구하는 개인이나 기업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 위기다. 금융상품에 대한 엄격한 규제나 금지가 지나친 간섭처럼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의약품, 자동차 안전, 항공 안전, 전자제품 등에는 정부가 늘 그러한 조치를 적용해오지 않았던가. 국가가 번영하려면 기업과 기반 시설에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 금융계의 단기 이익 추구는 그처럼 인내심 있는 투자 행위를 방해하고 있다. 교육은 답이 아니다. 선진국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교육받은 사람이 많다. 그런데 선진국이 잘 사는 이유가 단순히 국민의 높은 교육 수준 때문일까? 오늘날 같은 지식, 경제 시대에도 그 상관관계를 입증할 근거는 놀라울 만큼 부족하다. 장하준은 교육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룬 경제 기적의 비결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를테면 대만은 문맹률이 더 낮던 필리핀보다 훨씬 더 빨리 발전했다. 스위스는 부자 나라지만 선진국 중 대학 진학률이 가장 낮다. 장하준에 따르면 높은 교육 수준이 실생활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으며 실용적으로 보이는 물리나 수학 같은 과목도 직장에서 그리 많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그는 직장 내 교육이 한층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직장 내
교육을 시행하는 기존 기업이 드물고 이를 뒷받침할 법규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기가 어렵다고 본다. 그보다는 기술적, 조직적, 제도적 지식의 구사 능력과 국민이 생산성이 뛰어난 기업의 일원으로 조직화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국가의 부와 발전을 결정짓는다고 설명한다. 이상으로 장하준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입니다.